이거는 진짜 엄청난 팁인데요. 요거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저한테 댓글 꼭 달아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포스처별로 어떤 프로그래밍 레코멘데이션을 할 것인가가 매칭 문제로 나왔어요. 매칭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틀리면 다 틀려서 이게 점수가 배점이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 진짜 일단 저는 스탑 매뉴얼 그리고 그린북 전부 다 읽어봤어요. 일단 그린북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워서 읽으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막 다 디테일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큼직큼직하게 이 페이지에서 뭘 나타내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린북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머슬 밸런스라고 해서 opposing muscles, 그러니까 근육의 균형 그리고 반대되는 근육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발, 무릎, 힙, 트렁크, 펠비스, 골반 뭐 이런 데에서 어떠한 근육들이 위치하고 있고 반대되는 근육들은 어떤 건지 뭐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고 8페이지 정도 가시면은 이렇게 퍼스널 얼라이먼트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아이디얼한 거랑 다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고 외워주시면 좋아요. 물론 내용이 많아서 결국에는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면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되게 좋은 내용이 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In faulty postural position, the pelvis may be in anterior, posterior or lateral tilt. 그래서 이제 정렬이 조금 깨져 있는 경우에는 골반이 앞으로, 그러니까 전방 또는 후방 아니면 이제 옆으로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ny tilting of the pelvis, pelvis가 틸트가 돼 있다는 거는 involves simultaneous movements of the lower back and hip joints.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아래쪽 요추 부분이랑 힙 조인트가 움직임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어 펠빅 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잖아요. The pelvis tilts forward, decreasing the angle between the pelvis and the thigh anteriorly, resulting in flexion of the hip joint. 자, 그래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다는 거는 이제 골반하고 허벅지 사이에 각도가 좀 좁아진다는 뜻이거든요. 힙 조인트가 플렉션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뒤에 요추가 앞으로 좀 무너지는 이런 앞으로 좀 쏟아지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롤더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대로 포스테리어 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C나 D를 보시면은 포스테리어 틸트는 어쩌고 이렇게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플럼 라인 얼라이먼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 하고 저는 그냥 넘겼는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짚어보면은 조금 더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은 아이디얼 세그멘탈 얼라이먼트 사이드 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것도 좀 좋은 내용인데 아이디얼 하다는 거는 여기에서 근육이 균형을 잘 잡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업도미널스랑 힙 플렉서가 위아래로 딱 균형을 잡고 있고 뒤쪽에서는 백 익스텐서랑 힙 익스텐서가 위아래로 몸을 펴주는 역할을 하죠. 아래쪽으로 쭉 넘겨보시면서 각각의 특징들을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요거 시험 문제는 아마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알아두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내용이 헷갈리고 좀 잘 안 외워져가지고 아예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테이블별로 쭉 써보고 내 머릿속에 그림도 그려보고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스웨이백의 골반은 어떻게 돼 있지? 그러면 포스테리어 틸트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근육들도 알아야 되시고요. 좀 더 넘어가 볼게요. 포스처럴 애널리시스 가이드 체크리스트. 이것도 당연히 아셔야겠죠. 요거는 실기시험 준비하셨으면 아마 다 익히셨을 테니까
그게 이제 지문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츄럴 얼라이먼트 있잖아요. 뭐 스웨이백, 밀리터리, 플랫백, 하이퍼시스, 로더시스. 얘네 각각의 경우에 어디가 약해져 있는지 강해져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 뒤쪽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웨이백을 위한 에센셜 매트워크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description of posture 해가지고 헤드 포워드, 서비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한테는 패드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인프린트로 먼저 운동을 좀 해보고 토라식 플렉션을 통해서 오블릭을 좀 강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건 진짜 완전 꿀팁 방출인데 꿀팁? 아까 시험 문제 유형 중에 매칭 타입 있다고 했잖아요. 매칭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하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점수가 큰 부분인데 저는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포스처가 있고 이 운동 처방 있잖아요. 각각 포스처에 대한 운동 처방을 매칭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진짜 저는 이거 좀 공부 많이 해서 갔더니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카이포시스, 로더시스, 에센셜 매트워크 요런 식으로 나오고, 이 사람의 포스처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 헤드 포워드가 돼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근데 제 기억에 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디스크립션은 안 나오고 바로 밑에 있는 프로그래밍 레코멘데이션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머리에 패드 대줘야 되고, 이거는 뭐 거의 다 헤드 포워드니까 뭐 다 그렇다 치는데 working in print as much as possible, 인프린트로 되도록이면 하고, 인프린트로 하라는 얘기는 약간 전방 경사가 좀 있어서 인프린트로 하라는 얘기고, 힙플렉서가 이제 뭐 찝히는 경우에 좀 아크베러를 대줘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하면 앞에 힙플렉서가 좀 짧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좀 매칭을 해서 각각의 프로그래밍 레코멘데이션을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문이 많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쭉쭉쭉 저는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차이점 찾아보고, 그리고 74페이지 아나토미컬 레퍼런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인데 그 해부학적인 용어들, 방향, 뭐 플레인, 뭐 수축에 대한 것들 다 아셔야 되고요. 75페이지 보시면은 머스큘러 레퍼런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근육들은 전부 다 그림하고 이제 매칭이 되셔야 됩니다. 실제로 직접 종이에 써보는 걸 권해드려요. 실제로 그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하고 직접 쓰는 거하고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쭉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손이나 전완 같은데 디테일한 근육들은 여기서는 딱히 몰라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고득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라테스를 정말 잘 이해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홈워크 하신 거 있잖아요. 아마 코스 들으셨으면 홈워크를 쭉 다 해보셨을 텐데 이거를 다시 해보는 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그때그때 배울 때는 되게 쉽고 당연한 내용들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보면 내용들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좀 어려워요. 이해를 하려고 해보면. 그래서 저는 다시 문제를 다 풀어보고 기존에 있는 답변들하고 대조도 해보고 조금 더 나은 답변지를 만들어서 이제 충분히 익히려고 해봤어요. 사실 홈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응용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비슷한 운동들을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 비슷한 운동이 다른 기구에서 쓰였을 때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도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푸더크를 리포머에서 했을 때, 체어에서 했을 때의 차이점, 아니면은 예를 들면 리포머에서 어떤 동작이 안 돼. 그러면은 캐딜락에서 어떤 동작을 먼저 해서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많이 해보시면 실제로 필드에 나와서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77페이지의 어사이먼트, 리포머 어사이먼트 5번에 2번 문제 보시면은 백스플릿을 할 때 어떤 근육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스프링을 2개 대신에 하나를 쓰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이렇게 테이블을 아예 만들어서 1 스프링일 때, 2 스프링일 때, 그 다음에 햄스트링이랑 쿼드리셉스 둘 다 쓰이겠지만 강조되는 근육 어디가 더 강조되는지를 표시를 하고, 1 스프링일 때는 이제 저항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모으는 게 더 힘들잖아요,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캐리지가 나갈 때는 약간 햄스트링이 이센트릭하게 늘어나고, 가지고 들어올 때는 컨센트릭하게 쭉 끌고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슷한 운동들을 조금 헷갈리니까 둘이 이제 같이 놓고 비교를 많이 했어요. 뭐 숏스파인하고 롱스파인의 차이점, 롤오버랑 잭나이프는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동작이 다르면 쓰이는 근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크배럴하고 스파인 코렉터의 차이, 기타 등등.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부학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보시면 좀 자신있게 시험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필드에 나와서 도움이 된 거는 필기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 왜냐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디가 교육생이나 강사이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쓰는 용어들도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필드에 나와보면 굉장히 다양한 회원님들이 있고 몸이 다 제각각이시고 안 되는 운동도 다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해부학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면 되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체형 분석부터 이 회원님이 어디에 어떤 근육들을 강화해 드려야 되는지도 파악하기가 쉽고, 그거를 시켜봤을 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모디피케이션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고, 또 그래도 동작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동작들 아니면은 다른 기구 뭐 캐딜락이나 뭐 아크배럴 같은 거 이용해서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의 동작을 이행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시험도 잘 보시고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 시험 잘 보세요.